자, 안녕하세요. 자, 생활기초한자 강타 김성훈입니다. 자, 오늘 맛보기 강좌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세 번째 강좌에서 한일자에 대해서 한일자를 붓으로 한 글자 짤막하게 좀 이렇게 맛을 좀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또 어떤 붓수를 좀 맛을 보여드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이왕이면은 지난 그 부스 개념 설명을 할 때 나무목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드렸던 기억 나시죠? 그래서 나무목을 부스로 한 글자 그걸 가지고 부스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왕이면 또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나무목을 부스로 한 글자들 몇 개를 좀 해설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그때도 제가 말씀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나무 목을 붓으로 한 글자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정말 수많은 한자들 중에서 나무 목을 붓으로 한 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 지금 500자 정도의 비교적 적은 한자밖에 담겨 있지 않은 이 교재이지만 여기 안에도 나무목을 붓으로 한 글자가 지금 얼핏 한번 보세요. 자, 나무목을 붓으로 한 글자들이 지금 나무목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가 볼게요. 오, 여기까지. 다리 교자까지. 얼핏 잡아도 상당히 많죠. 이렇게 많기 때문에 500자 안에서도 나무목을 붓으로 한 글자가 이렇게 많은데 정말 몇만 자 안에서 나무목을 붓으로 한 글자는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요거를 한번 나무목을 붓으로 한 글자들 몇 글자 한번 해설을 해 드리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나무목이라는 그 글자는 당연히 나무목을 붓으로 하는 밖에 없죠. 이것은 이제 뭐 제부스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또 따로 본강좌에서도 설명을 해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나무목자 글자 한번 해설을 볼까요? 자, 나무의 모양을 본떴다. 그럴까요? 자, 나무의 모양. 자, 예전에 이 그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거는 나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생긴 이 형상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나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형상한 모습이다. 그래서 나무 목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물론 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나무 목자가 이게 무슨 나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나무의 모양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 글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변천 과정을 거치다가 이 글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또 전문용어로 상형의 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뭐 여기서 또 길게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나무 목자라는 요 글자를 붓으로 한 글자들 몇 글자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글자들이 있나요? 자, 동력동자라는 글자가 있네요. 우리 다 아시는 글자지만 동력동자. 자, 동력동자 글자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긴 글자잖아요. 동력동자. 이렇게 생긴 글자인데 이게 왜 동쪽이란 뜻이 만들어졌을까? 요걸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생각이에요. 자, 우선 나무가 이렇게 떡하니 서 있습니다. 나무가 서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해일자 다 아시죠? 해일자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떠올라서 쭉 이동을 해요. 이동을 이렇게 합니다. 이동을 해요. 해가 이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다가 여기에 자, 해가 여기에 지금 나무 이쯤에
딱 지금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해가 떠서 이렇게 쫙 이동을 하다가 여기에 딱 걸쳐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해가 제가 떴다고 그랬죠. 해가 떠올랐다고 했어요, 지금. 해가 떠올라서 여기에 좀 걸쳐 있는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해가 떠오르는 쪽은 어느 쪽? 그렇죠. 동쪽이잖아요. 동쪽. 해가 떠오르는 쪽은 동쪽이죠. 그래서 동쪽을 뜻하는 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해가 서쪽에서 떴다면 이 글자는 선역서자가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근데 이게 해가 떠서 나무에 걸려 있는, 해가 떠서 떠올라서 이쪽으로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해가 뜨는 쪽은 동쪽이다. 그래서 동쪽 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수는 보면서 써보는 연습해 볼 필요가 있죠. 같이 한번 써볼까요? 한번. 자, 한번 제가 먼저 같이 한번 딱 써볼게요. 필수에 맞게. 거기 필수는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써봅시다. 같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같이 이제 써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어르신들은 연습장에다 같이 써보는 연습도 같이 할 겁니다. 자, 동력동자 공부를 했죠. 자, 그 다음에 학교 교자, 학교 교자. 이것도 어떻게 지금 설명되어 있어요. 자, 이제 예전에는, 현재는 학교라는 건물을 뭐 이제 다 그 시멘트로 만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건물로 많았어요? 목조 건물이 많았죠. 그렇죠. 예, 예전에. 예, 그러니까 학교도 당연히 목조로 지었겠죠. 나무로. 근데 건물을 질 때 이제 여러 나무들, 합판들을 이렇게 딱 교차를 하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이제 교차를 하잖아요. 그죠? 예. 교차시켜서 이제 그 건물을 바로 잡잖아요. 예. 만약에 그 나무들 합판들을 제대로 교차하지 않으면 삐뚤어지면은 이게 건물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규격에 맞게 제대로 교차시켜서 건물의 모양을 딱 잘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설명은 됐죠. 이런 나무들을 잘 어떻게 제대로 교차시켜야 된다. 교차할 교자, 사귈 교자지만 교차하다는 뜻도 있어요. 옆 오른쪽에 나무를 잘 교차시켜서 바로 잡아야 돼요. 건물의 모양을 바로 잡아야지 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듯이 그 나무 건물 얘기를 먼저 했어요. 학교 건물을 그렇게 목조 건물을 만들어내듯이 학교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죠? 그렇죠. 학생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올바르게 자라도록 잘 교정시켜 주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 배우는 거니까 학습해서 제대로 된 어떤 사람으로 이제 교정시키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뜻이 됐다라는 겁니다. 설명됐죠? 그래서 학교 교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학교 교자 같이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학교 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정이라는 단어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모양이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다 쳐져 버려 가지고요. 자, 동력동자
나무 목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다시 왔죠. 자, 아까 여기까지 했죠. 학교 교자 했고, 그 다음에 마을 촌자 볼까요? 마을 촌자. 자, 마을 촌자. 자, 마을 촌자 한번 볼게요. 자, 마을이라는 모습, 우리 마을이라고 하면 시골에 있는 어떤 그 마을을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현재 지금 우리 무슨 그 여러분 어르신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동네, 동네를 생각하셔도 돼요. 무슨 동 할 때. 그러면 이제 차도가 있고 차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무들이 딱 어떻게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쫙 서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가로수. 그러니까 도로의 나무들이 대충 서 있지 않죠. 딱 규격에 맞게 높이도 딱 일정하게 그리고 그 나무와 나무 간의 어떤 간격도 거의 일정하게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도로에다가 나무를 아무렇게나 그냥 마구잡이로 심어 놓으면 안 되죠. 예, 안 되고 어떻게 규격에 맞게 그리고 거리 딱 맞춰서 일정하게 가로수를 세워 놓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그 도로에 나무를 대충 세워 놓는 것 심어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질서 있게 어떤 법칙에 맞게 규격에 맞게 그렇게 세우잖아요. 그죠? 심어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도 규칙이란 뜻을 가진 글자 중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물론 이 글자 마디촌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마디촌. 우리 손가락 마디. 손가락 마디 보세요. 마디가 그게 일정한 여러분 어르신들도 손 한번 보시면 어떤 마디는 엄청 넓고 어떤 마디는 엄청 좁고 그러지 않잖아요. 손가락 마디가 거의 이게 넓이가 비슷합니다. 그죠? 예. 이게 약간 딱 일정한 어떤 법칙이 있어요. 마디에도. 그러니까 이 마디란 뜻은 결국은 어떤 법칙, 규칙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 촌자에는 이 촌자. 그러면 이 촌자를 마디란 뜻 말고 법도, 질서, 규칙이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씁니다. 자, 씁니다. 이렇게 글자 됐어요. 자, 그러면 도로에다가 나무를 법도 있게 혹은 질서 있게 규격에 맞게 질서 있게 심어둔 곳입니다. 그 심어두어서 우리가 도로가 딱 구획이 되잖아요. 그런 도로들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그래요? 동네 혹은 마을이라고 하잖아요. 동네 혹은 마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촌, 동네, 촌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을촌자 같이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됩니다. 됐죠? 한 글자만 더 볼까요? 자, 숯불림자.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글자잖아요. 숯불림자. 숯불림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무 목자가 두 개가 지금 딱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나무가 서 있습니다. 나무가 서 있는데요. 자, 숲을 이루려면 어떤 숲이 되려면 나무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나무가 여러 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하나 이상의 나무가 이렇게 있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나무가 많아지잖아. 나무가 많아지면은 뭐가 돼요? 그렇죠. 숲을 이루는 거죠. 혹은 숲을 이루는 거야. 숲. 그래서 나무가 하나만 있으면은 절대 숲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이상 나무가 점점 늘어나야지만 뭐가 돼요? 숲을 혹은 숲, 숲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목 두 개 나란히 해서 숲을 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요 림이라는 요 글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나무가 하나 들어가면 숲을 삼자가 돼요. 예, 그렇게 나무 목자가 들어간 글자
몇 글자만 맛을 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 강좌에서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수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맛보기 강좌 한 강좌 남았죠? 5번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